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화학원 2차시 강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들 다 잘 정리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영상을 사전에 녹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즉각 반영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수업 들으면서 불편한 점이나 건의할 것들이 있으면 오픈 채팅방에 올리면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화학의 첫 번째, 화학의 유용성, 화학의 발전, 변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의식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볼 거예요. 먼저 영상 간단한 것 하나 보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플라스틱. 난 비료야. 우린 의약품이야. 넌 합성 섬유야. 이것들은 모두 나 화학의 힘으로 만들어졌지. 비료, 플라스틱, 의약품 등의 개발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때 화학은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요? 네, 잘 보셨나요? 사실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화학이 아닌 것들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화학으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줬는지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는 이 비료라는 물질은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대신에 한 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곳에 있는 양분이 다 소모가 되면 옆으로 넘겼죠. 그리고 예전엔 또 비료가 필요 없었던 게 우리가 거기에서 작물을 수확을 하면 또는 동물들이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들을 먹으면 그 자리에 배설을 하고 그게 계속 순환이 됐는데 우리는 농장 따로 있고 소비하는 거 따로 있고 배설하는 거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영양분의 순환이 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비료가 이제 화학적 비료가 필요하게 됐고 그다음 플라스틱 사실상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은 다 석유에서 유래한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약품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됐고요. 화학의 발전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화학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 그리고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이 화학의 시작은 불과 함께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불을 이용해서 이제 인류가 금속을 재련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재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재련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금속을 우리가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철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잠시만요. 네, Fe. 이 철은 자연 상태에서는 이 Fe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철이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 Fe2O3 또는 Fe3O4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철 원자 하나, 둘에 산소 원자가 셋 결합한 2대 3의 형태로 결합한 형태 또는 3대 4의 형태로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광산에 가서 이 철광석을 캐와. 근데 이 Fe2O3나 Fe3O4는 우리가 흔히 아는 녹슨 철이에요. 붉은색에. 근데 걔는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면 부스러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가 강한 철이랑 다르잖아. 이걸 우리가 활용 가능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불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대에 있어서 철을 재련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보면 먼저 용광로에서 코크스라고 하는 걸 넣었는데 그 코크스는 그냥 탄소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코크스를 용광로에서 불을 막 떼면 얘가 연소를 해요. 근데 이때 연소는 산소랑 결합해서 불을 타는 거죠. 이 산소의 양을 제한적으로 공급해주면 얘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CO 앞에 개수 맞추고요. 이 일산화탄소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가 용광로 안에 있던 철광석과 Fe2O3 합시다.
Fe2O3와 결합을 해서 얘가 순수한 철로서 산소가 떨어져 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예전에 배웠던 뭐 석기시대, 청동기, 철기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시간을 지나서는 이제 연금술이라는 게 또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연금술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기억나요? 사원소설을 얘기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히 사원소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원소 변화설이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 물질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거를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연금술사예요. 만화책도 있죠? 강철의 연금술사라고. 이 사람들이 값싼 철을 이용해서 금을 만들려고 했어요. 물론 당연히 실패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화학하면 떠오르는 실험 기구들을 다 발명을 해요. 그럼으로써 근대 화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진 사람들이 바로 이 연금술사들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일이라든지 라부아지에 같은 사람들이 정량적인 실험을 해. 그 전까지는 뭐 이것저것 막 섞으면 팡 터지고 뭐 이런 것들의 실험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야. 얼만큼의 양을 넣으면 얼만큼의 생성물이 생기고 이런 측정을 하면서 체계를 갖춘 근대 화학으로 넘어오고 19세기 이후에는 이제 분자, 원자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는 화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준 화학을 의식주로 나눠서 볼 건데요. 먼저 식생화를 보면 비료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 비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땅에서 농사를 계속 짓게 되면 생산량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 이유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탄소, 질소, 산소, 수소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다른 거는 다 물이나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질소가 문제야. 물론 공기 중에 약 80%가 질소이기 때문에 걔를 이용하면 되죠. 하지만 우리 알고 있듯이 질소는 공유결합 중에서도 가장 강한 삼중결합을 해요. N2가.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를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활용되는 경우는 번개가 치거나 이런 강한 압력, 온도가 있을 때만 이용 가능해. 또는 박테리아,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들이 얘를 분해해서 쓸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제한된다는 거죠. 이걸 처음으로 합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하버와 이걸 공업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보쉬. 그래서 하버 보쉬 공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되게 간단해요. 공기 중에 풍부하게 있는 N2와 그다음 우리가 물 분해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H2 이 둘을 대신 조건이 필요하지. 고온과 고압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면 그러니까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사실 이 암모니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암모니아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있던 이 삼중결합 이걸 끄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암모니아로부터 이제 다시 뭐 비료에 사용될 수 있는 암모늄 이온들을 만듦으로써 비료를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이 하버의 별명이 공기로부터 빵을 만든 사람 뭐 이런 별명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 다음 농약을 이용해서 잡초 해충 피해 뭐 이런 것들 플라스틱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식생활에 도움이 되죠. 우리가 이제 문제 풀더라도 이 부분은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비료를 이용해서 또는 농약, 비닐하우스, 비닐, 의식주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의생활입니다. 옷과 관련된 건데 예전에는 다 목화, 누에에서 얻는 비단 이렇게 얻었었잖아. 천연섬유.
근데 합성 섬유가 발명이 돼요. 최초의 합성 섬유라고 불리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나일론이에요. 나일론을 개발한 사람이 캐러더스라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석유 회사 중에 듀퐁이라고 들어봤어요? 듀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있는 큰 화학 회사인데,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던 이 캐러더스가 나일론을 개발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캐러더스가 나일론을 개발을 하고 나서 캐러더스는 좀 순수한 연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나일론이 대박이 나. 나일론을 처음 만든 게 이제 스타킹이거든요. 스타킹을 막 사람들이 줄을 서가면서 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캐러더스한테 계속 압박을 주는 거야. 돈 되는 거 개발하라고. 캐러더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결국은 우울증으로 자살하게 돼요.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합성 연료도 개발이 돼서 다양한 색의 옷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나일론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우리 보진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유리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에 관련된 걸 볼 건데, 유리가 19세기부터 만들어져서 건축자재로 널리 쓰였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고층 건물들, 대형 교량들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건축물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아스피린인데요. 그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물질이 예전부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건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걸 빻거나 뭐 추출해서 그거에서 나오는 성분을 먹어왔는데, 걔가 부작용을 일으켰던 거야. 그 물질을 살리실산이라고 하는데, 그 살리실산이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스피린이라는 물질을 합성을 해요. 이게 최초로 합성을 한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요.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약이 나와요. 다음은 페니실린. 페니실린 들어봤어요?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이게 이제 항생제죠.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페니실린이 개발이 되면서 전쟁터에서 수술하는 사람들이 세균 감염으로 상처가 아니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고통을 받고 죽게 되었는데, 페니실린의 개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네.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사례를 조사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같이 발표를 해볼 건데요. 책에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식량 문제, 의료 문제, 주거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 화학이 관여한 것들을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한번 예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 말고도 다양하게 많이 있죠. 살충제를 통해서 병충해를 감소시켰고, 그 다음에 옷은 최근에 나오는 고어텍스라고 들어봤죠. 이게 바람도 막아주고 물에도 쉽게 젖지 않는 것들. 그 다음 주거 문제는 가벼운 소재인 알루미늄, 유리 이런 다양한 것 통해서 건축물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 다음에 성능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어오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화보는 공기 중에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무엇을 합성했죠? 네, 암모니아를 합성을 했어요. NH3 암모니아 합성을 통해서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거는 무엇의 개발?
네, 합성 염료. 예전엔 다 추출했거든. 염료들을. 그 다음에 아스피린, 페니실린 등은 무엇에 포함되어 있죠? 네, 합성 의약품이에요. 자, 지금부터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요.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우리가 조사를 할 거야. 예를 들어 통조림, 뭐 기저귀, 선크림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있을 건데 얘네가 우리 책 18쪽이에요. 18쪽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책을 볼게요. 책을 보시면 잠시만요. 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네가 기여한 사례를 조사하고 걔의 화학적 원리나 화학 반응을 조사를 하세요. 이것들이 어떤 게 기여를 했고 얘가 기여할 수 있도록 했던 화학적 원리는 무엇인지. 예를 들면 통조림이다. 통조림은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어떠한 화학적 원리로 음식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아기 기저귀다. 기저귀에는 어떤 화학적 원리가 있을까요? 기저귀는 물 흡수를 굉장히 잘하죠. 애들이 오줌을 넣어도 새지 않도록. 그 안에는 고흡습성 수지라고 하는 조그마한 알갱이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화학적 원리를 갖는지. 또는 선크림. 선크림은 UV를 차단하게 돼요. 걔가 어떻게 UV 자외선을 차단하는지를 조사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기록하신 내용은 선생님 핸드폰, 아니, 여러분 작성을 한 이후에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문자는 강의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작성을 하셔서 이번 시간 끝나기 전까지 선생님한테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강의에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학년 몇 반 몇 번 몇 월 며칠 몇 교시 과제 제출합니다.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도 역시 지금 선생님한테 실시간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카톡 보내시면 되고요. 과제하는 거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여러분 과제 기다리고 있을게요.